단 2분 만에 완벽했던 10년의 결혼 생활이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아내의 주머니에서 나온 그것은 절대 실수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순간 그 소름 끼치는 금속의 감촉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그 지옥 같은 진실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100% 믿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파트너의 주머니를 뒤져보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나의 이름은 밥 데이비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이란 것이 대단한 성취에서 온다고 믿지만 사실 평화는 일요일 오후의 바비큐 냄새나 금요일 밤에 나누는 와인 한 잔 같은 사소한 것들에 깃들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마당에서 고기를 구우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아내 헤더와 눈을 맞추며 건배하던 그 시간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이자 완벽한 성취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설계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현실이라는 날카로운 파편이 심장을 찌를 때뿐이었습니다. 모든 비극은 아주 사소한 어긋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리얼리티 TV쇼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야 했고 헤더는 세탁물을 개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불길한 정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낮고 은밀한 속삭임. 헤더는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마치 뜨거운 인덕션에 손을 댄 사람처럼 다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구랑 통화하는데 그렇게 놀라? 내 물음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직장 동료의 급한 일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소 남 돕기를 좋아하는 그녀였기에 그럴듯한 핑계였지만 왠지 모르게 내 위장은 비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그 낯선 공포. 그것은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썩어 문드러진 것이 수면 아래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갑자기 휴대폰을 숨기거나 당황한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파멸의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결코 보지 말았어야 할 결정적인 증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골프를 치고 돌아온 나는 땀에 젖은 옷을 빨기 위해 세탁 바구니를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헤더가 어제 입었던 청바지를 집어들었는데 묵직한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손끝에 닿은 것은 바스락거리는 비닐의 감촉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굴러 떨어진 것은 다름 아닌 콘돔 껍질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형 집행 전의 북소리처럼 심장 박동이 귀를 때렸습니다. 우리 부부는 콘돔을 쓰지 않습니다. 헤더는 이미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논리적 비약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주적인 오해라고 믿고 싶어도 아내의 청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사용된 피임기구 껍질에 대해 다른 설명을 붙일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고 은색으로 빛나는 비닐 껍질이 10년의 신뢰를 갈갈이 찢어 발겼습니다. 속이 뒤집히고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 더러운 증거물을 다시 세탁 바구니에 처박고 욕실로 달려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충격으로 눈이 벌겋게 충혈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나는 나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 한심한 멍청아. 넌 대체 뭘 믿고 있었던 거야? 네가 일하고 골프 치는 동안 네 아내는 누구와 그 짓을 하고 있었을까?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만약 내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나는 결코 비겁하게 뒷걸음질 치는 겁쟁이가 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몰래 울며 이 사실을 덮어버리는 일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증거를 모을 것이고 그녀가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팔 것입니다. 이 배신은 결코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배신당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것입니다.
차갑게 식은 머리로 복수의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습니다. 이 배신의 고리가 내 가장 친한 친구인 조시 월터스에게까지 닿아 있을 줄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고민을 나누던 내 결혼식에서 누구보다 크게 웃으며 축사를 해줬던 그 조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잔인한 예술로 변질될 것인지를 말입니다. 내 인생이 타블로이드 잡지의 가십거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며 거실을 서성이던 그때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차가운 분노와 기묘한 승리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은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시의 아내 칼라 월터스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구석에 몰린 새를 노리는 고양이처럼 날카로웠고 그녀의 입술이 열리는 순간 내 인생의 궤도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칼라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실의 뇌관을 터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봉투를 탁자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밥, 거짓말할 생각 마. 헤더가 내 남편이랑 붙어먹고 있는 거 다 알아. 그 직설적인 문장에 내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칼라는 이미 사설 탐정을 고용해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모텔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사진, 시간대별 기록들,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형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칼라의 제안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대신 도끼를 품은 채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었으니 우리도 똑같이 해주는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들이 느낄 배신감을 우리도 똑같이 선물해주자고. 그것은 광기 어린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파트너에게 복수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몰래 만나는 시간에 맞춰 우리만의 미래를 가졌고 그들의 뒤를 밟으며 더 깊은 진실을 캐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육체적 배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시는 칼라의 재산을 가로채고 있었고 헤더는 우리 가족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이 예약한 인터스테이트 근처의 낡은 모텔을 급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두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기묘한 쾌감과 허무함. 칼라는 조시의 뺨을 때렸고 나는 헤더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 현장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헤더는 임신 중이었고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확실하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칼라는 유산의 아픔을 겪으며 미쳐가고 있었고 급기야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방 안을 휘감던 그 순간 우리는 모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이 들이닥치고 칼라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 이 잔혹한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헤더와 조시 그리고 나, 우리 셋은 모텔 주차장에 남겨져 서로를 증오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단 몇 달 만에 피와 눈물 그리고 배신으로 얼룩진 채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그 눈 뒤에 숨겨진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징후를 느끼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증거부터 수집하십시오. 감정에 휘둘려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은 영원히 바보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칼라의 복수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떠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진실의 순간들을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더 소름 끼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은 마치 구석에 몰린 새를 노리는 고양이처럼 날카로웠고 그녀의 입술이 열리는 순간 내 인생의 궤도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칼라 월터스,
내 절친 조슈의 아내이자 화려한 붉은 머리 아래 얼음보다 차가운 이성을 감춘 여자가 지금 내 거실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내 헤더의 주머니에서 나온 콘돔 껍질을 보며 절망에 빠져있던 나에게 그녀의 등장은 마치 지옥에서 온 구원자 혹은 또 다른 악마의 방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신뢰가 발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린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칼라는 인사도 없이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매니큐어된 손가락으로 내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나는 홀린 듯 소파에 앉았고 그녀는 내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에게선 평소보다 훨씬 강렬하고 자극적인 꽃향기가 풍겼습니다. 그 향기가 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 때쯤 칼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밥,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은 버려. 헤더가 내 남편이랑 붙어먹고 있다는 거 나 이미 다 알고 왔으니까. 그녀의 말투는 비즈니스 협상을 하는 사람처럼 지극히 건조하고 명확했습니다. 눈물도 배신감에 떠는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죠? 내 목소리는 비참하게 갈라졌습니다. 칼라는 말없이 가방에서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커피 테이블 위에 내용물을 쏟아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들이 테이블 위를 뒤덮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헤더와 조시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은밀한 연인들처럼 서로를 껴안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각 사진의 모서리에는 잔인하게도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사이로 지내는 동안 우리 뒤에서 이런 짓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 칼라가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었지. 하지만 그 돼지 같은 인간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확신하기 위해서라면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 그녀의 눈에 잠시 사리에 가까운 빛이 스쳤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알아? 조시는 내 상속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려서 네 아내랑 갈 모텔방 값을 지불하고 있었어. 우리 공동 예금을 탕진하면서 말이야. 나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내 아내와 내 결혼식에서 축사를 하던 조시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칼라는 나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꿰뚫어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복수는 예술이야. 밥, 감정에 휘둘려서 소리나 지르고 이혼 서류나 던지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지. 진정한 복수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무너뜨리는 거야.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은색 스커트의 트임 사이로 매끄러운 다리가 보였고 그녀의 숨결이 내 귀에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었으니 우리도 똑같이 해주는 거야. 그들이 서로를 탐하는 동안 우리도 서로를 탐하는 거지. 그게 바로 내가 제안하는 합의된 성인들의 복수야. 내 피부가 오싹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괴물이 된다는 뜻인가요? 내가 묻자 칼라는 낮게 비웃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미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어. 우리는 그저 그들에게 인사를 하러 내려가는 것뿐이야. 그들이 우리 신뢰를 깼으니 우리는 그 대가를 받아내야지. 그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자기들이 느꼈던 그 쾌락이 얼마나 역겨운 배신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지 뼛속까지 느끼게 해주는 거야. 분노는 이성을 잠식했습니다. 조시, 그 자식은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와 그것도 칼라의 돈을 써가면서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내가 묻자 칼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진 속 타임스탬프를 봐. 최소 1년이야. 1년 동안 넌 내 친구에게 아내를 공유하고 있었던 거지. 아주 멍청하게도 말이야. 칼라는 제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거실을 천천히 가로지르며 조시가 선물했던 벽걸이 시계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지. 계약이 위반되면 보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완전히 파기하라고. 난 보상을 원해. 그리고 그 보상은 그들의 고통이야. 밥. 네가 만약 그 콘돔 껍질을 보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넌 평생 그들의 발치에서 구걸하는 겁쟁이로 남게 될 거야. 하지만 나와 손을 잡는다면 넌 그들을 파멸시키는 신이 될 수 있어. 칼라의 목소리는 매혹적이면서도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나에게 밀착해왔고 그 강렬한 향기는 마치 마약처럼 내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연기해야 해. 평소보다 더 상냥한 남편이 되고 더 신뢰 깊은 친구가 되어줘. 그들이 안심하고 더 깊은 닷으로 빠지도록 말이야. 그동안 우린 우리의 계약을 이행하는 거지. 그들이 맛본 즐거움을 우리도 맛보고 그 죄책감을 그들에게 이자로 쳐서 돌려주는 거야. 나는 그녀의 초록색 눈동자에서 일렁이는 불길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복수심이었고 나 또한 그 불길에 몸을 던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도덕과 윤리, 그런 것들은 이미 세탁 바구니 속 콘돔 껍질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칼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안의 영혼은 단단한 다이아몬드처럼 차가웠습니다. 좋아요, 칼라. 당신의 계획대로 하죠. 어떻게 하면 되죠? 나의 승낙에 칼라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우린 정보를 공유하고 동선을 파악해. 그리고 기회가 올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는 거지.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우리는 그날 밤 복수의 첫 페이지를 썼습니다. 나는 헤더의 휴대폰에 도청 앱을 설치하는 법을 칼라에게 배웠고 칼라는 조시의 가방에서 복사한 모텔 멤버십 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이스피어네이지, 즉 첩보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울거나 불거나 짐을 싸는 게 아닙니다. 칼라처럼 냉철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진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끊어버릴 준비를 하는 것.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수상한 행동을 한다면 지금 당장 그들의 카드 명세서와 구글 지도, 타임라인을 확인하십시오. 진실은 항상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칼라와의 동맹은 생각보다 훨씬 짜릿했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상처받은 배우자를 연기했고 밤에는 서로의 육체를 탐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조시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요즘 무슨 고민 있냐? 고 물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조시, 내 아내가 지금 내 침대 밑에 무엇을 숨겨뒀는지 알면 넌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하지만 칼라는 단순히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시의 사회적 매장을 계획하고 있었고 헤더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 철학인 예술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앗아간 뒤 왜 이렇는지조차 모르게 만드는 것. 밥, 복수는 서두르면 안 돼. 가장 달콤한 열매는 가장 늦게 익는 법이니까. 칼라는 내 귀에 속삭이며 다음 단계를 예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장소에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덫을 좁혀갔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발밑에 거대한 지옥을 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 잔혹한 예술의 관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복수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그들을 짓밟는지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만약 배신한 배우자의 아내나 남편이 이런 제안을 해온다면 여러분은 과연 거절할 수 있을까요? 복수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괴물이 되었고 그 대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더 이상 속고 있는 멍청이가 아니니까요. 칼라가 내 주방 식탁 위에 놓아둔 권총 케이스를 바라보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눈에는 눈, 배신에는 더 큰 배신으로 이제 그들의 지옥을 맛볼 차례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자가 누구인지. 다음 회차에서는 칼라가 숨겨온 진짜 비장의 무기가 공개됩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하단 링크를 통해 비슷한 사연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동맹을 맺었습니다. 칼라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느꼈던 그 서늘한 감촉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는 급행열차의 승차권과 같았습니다. 평범했던 내 주방은 이제 거대한 음모의 사령부가 되었고 우리는 아내 헤더와 절친 조시의 파멸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떠난 자리에 도끼 어린 징후가 들어앉은 아주 위험하고도 역겨운 공모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던진 비수가 심장에 꽂혔을 때 당신이라면 조용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칼을 뽑아 상대의 목에 겨누겠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은 극도로 본능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칼라는 주방 식탁 위에 놓인 와인잔을 거칠게 밀어내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배신한 그들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되갚아주기 위해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입맞춤이었고 증오의 몸짓이었습니다. 헤더가 조시의 품에서 느꼈을 그 쾌락을 떠올리며 나는 칼라를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서 벌어진 우리의 행위는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욕망, 그리고 상대를 향한 파괴적인 충동이 뒤섞인 비극적인 유의였습니다. 행위가 끝난 후 찾아온 것은 지독한 공포와 공허함뿐이었지만 칼라는 흐트러진 옷가지를 추스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잃게 될 대가야. 밥,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 미소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사냥꾼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이중 생활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상처받은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며 밤에는 지하실에 모여 그들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칼라는 무서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전자상가에서 구한 저렴한 도청 장치를 우리 집 거실 전화기와 헤더의 자동차 시트 밑에 설치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지하실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헤드폰을 쓰고 아내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순간은 매번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도청기 너머로 들리는 기계음 섞인 소음들, 그리고 마침내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그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침내 도청기 너머로 헤더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시, 정말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밥 앞에서는 연기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져. 그 목소리는 내가 사랑했던, 나에게만 속삭이던 그 다정한 톤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조시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당연하지, 베이비. 내일 점심에 메리어트 온 제퍼슨 402호로 와. 내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방값은 미리 결제해둘게. 우리만의 낙원이니까. 그 순간 내 손은 분노로 인해 녹음기 정지 버튼을 부술듯이 떨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대화였습니다. 헤더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조시, 내가 따로 모아둔 비상금이 조금 있는데 당신 사업 힘들면 보태줄까? 당신이 힘든 건 보기 싫어. 그러자 조시는 호탕하게 거절하는 척하며 그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니야, 내 여자를 어떻게 고생시켜. 당신은 그냥 내 곁에만 있어주면 돼. 당신 덕분에 난 왕이 된 기분이야. 칼라, 그 여자는 절대 이해 못할 기분이지. 구역질이 났습니다. 내 아내가 내 절친에게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비상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그 남자는 칼라의 상속 재산을 탕진하면서 마치
자기가 능력 있는 남자인 양헤더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라는 이 테이프를 함께 들으며 입가에 비릿한 비웃음을 띄웠습니다. 저 파렴치한 자식, 내 돈을 쓰면서 저 여자한테는 자기가 내는 척 폼을 잡고 있네. 정말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딱 맞아. 밥. 저들이 말하는 왕과 비상금이 얼마나 값싼 연극인지 우리가 똑똑히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칼라는 나를 더욱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밥. 이제 우리도 더 대담해져야 해. 그들이 402호에서 미래를 즐긴다면 우리도 그 근처 모텔에 방을 잡자고. 그들이 우리를 비웃는 동안 우리는 그들의 발밑에서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거야. 그들이 느끼는 해방감을 우리도 누려야 해. 그래야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들이 느낄 무력감이 극대화될 테니까. 이건 단순한 맞바람이 아니야. 이건 영혼의 등가교환이지. 나는 그녀의 제안이 미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당한 자의 심장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복수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만의 모텔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헤더가 친구를 돕는다는 핑계로 집을 비울 때면 나 역시 칼라와 함께 남쪽 시내의 허름한 모텔방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시트 위에 누워 그들의 파멸을 논하며 나누는 육체적 접촉은 마치 복수라는 이름의 마약 같았습니다. 한 번 맛을 들이면 멈출 수 없고 결국은 자신을 파괴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들이키게 되는 독약 말입니다. 우리의 결속력은 증오라는 강력한 접착제로 굳건해졌고 서로의 눈을 볼 때마다 우리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욕망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의 미러를 직접 귀로 듣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것은 세상 모든 색깔이 흑백으로 변하고 산소조차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방구석에서 울며 용서를 빌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기꺼이 지옥의 불꽃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의 파트너가 자주 가는 장소나 최근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메리어트나 402호 같은 숫자가 적힌 메모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의심을 억누르고 있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공모는 이제 단순한 감시를 넘어섰습니다. 칼라는 조시의 비자금 장부를 빼돌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나는 헤더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이메일을 동기화해 그녀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를 파괴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도 끔찍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게임이 계속될수록 내 안에 선량했던 밥 데이비스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나는 이제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집념으로 가득 찬 낯선 괴물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수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파멸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칼라와 나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악의 동맹, 아니 공범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질 때 우리가 그 위에서 춤을 추자고. 칼라가 내 귓가에 속삭였던 그 말은 내 머릿속에서 밤낮으로 끊임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진실의 뇌관이 터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믿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뜨려야 그 충격이 가장 크다는 것을 칼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소름 돋을 만큼 현실적으로 다가오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배신자들의 비참한 최후와 이 잔혹한 복수극의 결말을 끝까지 목격하고 싶다면 알림 설정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이 지옥 같은 복수극을 기록해 나갈 유일한 위안이 됩니다. 과연 메리어트 402호에서는 어떤 상상 초월의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헤더가 나에게 숨기고 있는 임신이라는 마지막 결정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심장을 택게 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통쾌하거나 혹은 가장 잔인한 복수 방법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어쩌면 제 다음 행보에 영감을 줄지도 모르니까요.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며 우리는 그 죄값을 반드시 받아낼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곧 열립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사랑이 떠난 자리에는 도끼 어린 증오만이 남았습니다. 비극은 이제 막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서 나누던 우리의 비밀스러운 결속은 어느덧 일상이 되었고 증오라는 마약은 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수레바퀴가 돌아갈수록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안개가 짙은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퇴근한 나를 맞이한 것은 창백하게 질린 헤더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아 떨리는 손으로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밥, 할 말이 있어요. 정말 미안해요. 내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백인가? 아니면 나를 비웃기 위한 또 다른 연극인가? 나는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헤더는 울먹이며 자신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참회였습니다. 그녀는 외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조시의 이름은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잠시 미쳤었나 봐요. 하지만 이제 다 끝냈어요.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용서를 구하며 내 손을 잡으려는 그녀의 손길에서 나는 지독한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조시와 모텔방에서 뒹굴며 나를 비웃었을 그녀가 이제 와서 사랑을 운운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라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참 편리하군, 헤더. 나는 싸늘하게 한마디를 내뱉고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위선적인 눈물은 내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마치 잘 짜인 대본처럼 흘러내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된 사과 대신 자신을 방어하려는 급급함만 가득했습니다. 헤더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누구와 그랬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기만했는지 말해봐. 내 물음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다 정리된 일인걸요. 라고 답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의 외도를 무슨 유행, 지난 옷을 정리하듯 말하는 그녀의 뻔뻔함에 나는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정리했다면 모든 게 없던 일이 되나. 당신이 조시와 그 더러운 침대에서 나를 비웃던 순간들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씻겨 내려갈 것 같아 내 입에서 조시의 이름이 나오자 헤더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며칠 뒤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그곳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된 칼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붉은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혀 있었고 그녀의 몸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 자식이 조시가 나를 때렸어. 칼라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조시가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말다툼 끝에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밥, 더 끔찍한 게 뭔지 알아? 내가 임신 중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자식 때문에 우리 아이를 잃었어. 그녀의 고백은 내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습니다. 내 아이였다니. 복수의 수단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내 핏줄이 이 지옥 같은 싸움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칼라의 눈동자에는 슬픔을 넘어선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난 이제 잃을 게 없어. 그들을 죽여버릴 거야. 아니, 죽는 것보다 더한 지옥을 보여줄 거야. 칼라는 핸드백에서 은색으로 빛나는 작은 권총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성질이 거실의 조명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밥, 비겁하게 숨지 마. 당신도 증거를 모으고 복수를 원했잖아. 이게 우리의 마지막 기회야. 그녀는 조시와 헤더가 오늘 밤 다시 그 지옥 같은 모텔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정보를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을 그들도 똑같이 느껴야 해. 아니, 그 이상이어야 해. 내 뱃속에서 죽어간 아이를 생각하면 난 잠을 잘 수가 없어. 칼라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멍자국은 조시의 잔인함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눈치챘어. 하지만 그게 당신일 거라곤 상상도 못하더군. 그 비겁한 인간은 나를 윽박지르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 내가 아프다고 소리쳐도 멈추지 않았어. 나는 칼라를 진정시키려 다가갔지만 그녀는 내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동정하지 마. 밥. 지금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행동이야. 당신 아내가 지금 내 남편과 침대에 누워있다고. 그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당신은 그저 샌님처럼 사진이나 찍고 있을 작정이야. 그녀의 비난은 내 자존심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복수의 수단이었던 우리 관계가 이제는 피의 소용돌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칼라는 식탁 위에 권총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밤 210 호실이야. 그들은 마지막 미래를 즐기고 있겠지.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의 그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겨버리자고. 나는 그녀의 눈에서 이성의 끈이 끊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도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 믿었던 친구의 기만, 그리고 세상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진 내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증오가 다시 광기로 변하는 순간은 찰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칼라의 떨리는 손이 내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가서 그들이 무너지는 걸 똑똑히 지켜봐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운 비수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이를 잃고 미쳐버린 동맹자의 손을 잡고 피해 복수를 완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시겠습니까? 배신은 단순한 마음의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를 파괴하고 영혼을 오염시키는 가공할 범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만약 당신의 파트너에게서 폭력의 징후가 보이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이 반복된다면 절대로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칼라와 저처럼 어둠 속으로 숨어들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확실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복수의 끝은 결국 파멸일 뿐이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차를 몰고 그 모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웠습니다. 칼라는 창밖을 응시하며 권총을 만지작거렸고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길일까? 수만 번 자문했지만 이미 멈추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모텔 주차장에 익숙한 조시의 차가 보였을 때 내 안의 마지막 이성마저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제 비극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운 에어컨 소음과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숨어있는 집결지 210호실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칼라가 관리실에서 훔친 마스터 키를 내밀었습니다. 내 손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 소름 끼치는 전율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네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평범한 가장도 사랑스러운 아내도 믿음직한 친구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상처받은 짐승들의 처절한 몸부림만이 남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곧 이 잔혹한 드라마의 마지막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이 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진실이 얼마나 추악할지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씨의 폭행과 칼라의 유산, 그리고 법의 복수.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 복수극의 마지막 향방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달콤한 얼굴로 찾아옵니다. 절대로 이 결말을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최종장, 그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당신은 평생 보지 못한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지금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을 때 방 안의 풍경은 가관이었습니다. 반쯤 옷을 걸치고 당황해하는 헤더와 조씨의 모습. 조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밥, 이건 오해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단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그는 알았을까요? 칼라는 조씨를 향해 권총을 겨누었고 헤더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내 얼굴을 봐, 조씨. 이 상처들도 다 오해야. 내 뱃속에 있던 아이가 죽은 것도 오해냐고. 칼라의 외침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씨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칼라, 진정해. 총은 내려놓고 말하자. 그 비겁한 목소리.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잔인한 조씨의 본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헤더는 나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밥, 제발 저 여자를 말려줘.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내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헤더, 당신이 무서운 건 죽음이야. 아니면 당신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거야? 당신이 조씨와 함께 나를 속이며 즐거워하던 그 시간들에 비하면 이 공포는 아무것도 아니야. 조씨는 칼라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난 때린 적 없어. 칼라가 먼저 달려들어서 밀쳤을 뿐이야. 난 몰랐다고. 그의 변명은 추잡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칼라의 손이 부르르 떨렸고 방 안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모든 걸 잃어보니 알겠어. 너희 같은 인간들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 헤더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나도 임신했어. 밥, 조씨의 아이인지 당신의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백에 조씨마저 굳어버렸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것입니다. 서로를 기만하고 이용하고 파괴하는 4명의 남녀. 이 막장 드라마의 끝은 어디일까요? 복수는 결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칼라의 총구가 조씨의 심장을 향할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파괴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아이가 돌아오지도 배신당한 내 시간이 복구되지도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멈추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분노라는 기차는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칼라였다면 그 방아쇠를 당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였다면 미쳐버린 칼라를 말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녀를 도와 이 비극을 완성하시겠습니까? 지금 댓글창은 이 문제로 뜨거워질 것입니다. 과연 법은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정의라는 게 이 지옥 같은 방 안에도 존재할까요? 이 소름 끼치는 사건의 전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고 칼라의 눈에는 마지막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연 총성이 울렸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공개될 충격적인 진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구독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세기의 복수극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배신당한 자의 분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하는 허무함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림 설정을 켜고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픽션이 아닙니다. 당신의 옆집에서 혹은 당신의 가정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비극의 끝. 그 마지막 목격자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침묵으로 방조한 나도, 폭력을 휘두른 조씨도, 위선적인 참회를 한 헤더도, 광기에 사로잡힌 칼라도 이제 각자의 죗값을 치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운명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210호실의 문은 닫혔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 잔혹한 드라마의 마지막 향방을 결정해 주세요. 방 안의 공기는 차가운 에어컨 소음과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숨어있는 집결지 210호실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칼라가 관리실에서 미리 손에 넣은 마스터키를 도어록에 밀어 넣었습니다. 삑 하는 짧은 기계음과 함께 초록색 불빛이 깜빡였고 그것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고동을 느끼며 칼라와 함께 방 안으로 폭풍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그곳에는 반쯤 옷을 걸치고 있던 헤더와 조시가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황급히 일어나는 조시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졌고 헤더는 비명을 지르며 이불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여길? 헤더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방안을 때렸습니다. 칼라의 입에서 유리 파편처럼 날카로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 이 더러운 배신자들아. 그녀의 눈은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거의 광기에 가까운 희열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조시는 창백해진 안색으로 나를 바라보며 더듬거렸습니다. 밥, 친구야,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그러니까. 칼라가 그의 말을 가로채며 포효했습니다. 내 남편이라는 자식이 내 상속 재산을 탕진하면서 친구 아내랑 호텔방을 잡아. 그러면서 감히 나를 때려. 조시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칼라,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당신을 때린 적 없어. 밥, 저 여자 말 믿지 마. 미친 거라고. 하지만 칼라는 이미 가방에서 은색 권총을 꺼내 조시의 머리를 향해 겨누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사형장으로 변했습니다. 헤더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칼라, 총 내려놔요. 밥,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헤더를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좀 해보라고. 당신과 조시가 1년 넘게 나를 바보로 만들 때 그때 내가 느꼈던 고통은 생각 안 해봤어. 칼라는 내 아이를 가졌었어. 그런데 조시의 폭력 때문에 유산됐다고? 당신이 지금 잠자리를 같이 하는 남자가 바로 그런 괴물이야. 헤더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멈췄습니다. 그녀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랑 칼라가. 그녀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시작한 전쟁이었으면서도 막상 상대가 똑같은 무기로 응수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헤더가 배를 움켜쥐며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적인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나도 임신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조차도 이 아이가 조시의 아이인지 당신 아이인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항상 조심했던 건 아니잖아. 밥. 그 고백은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조시도 칼라도 나도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 모른다는 그 잔인한 문장은 우리 네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회생 불가능한 시공창에 처박혔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칼라는 총을 쥔 손을 부르르 떨며 조시를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는 끝까지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는구나.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총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시는 공포에 질려 침대 모서리로 기어갔고 비굴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칼라, 진정해. 진짜인 거야. 제발, 오해라고 했잖아. 칼라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몸 안에 있던 생명이 사라졌을 때 네가 헤더랑 웃고 떠들던 그 시간들이 다 오해라는 거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조시? 칼라는 조시의 이마에 총구를 바짝 들이댔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살에 닿는 순간 조시의 전신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헤더는 그 광경을 보며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아이일까? 밥. 당신은 알 것 같아. 내 뱃속에서 자라는 이 비극의 씨앗이 누구 것인지 말이야. 나는 헤더의 말을 듣고 참을 수 없는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10년 넘게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가 던진 가장 잔인한 비수였습니다. 나는 조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칼라가 총을 쏘기 전에 내 손으로 이 모든 역겨움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나는 조시의 멱살을 잡고 침대 밖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네가 감히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나의 주먹이 조시의 안면을 강타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시의 입술이 터졌고 비릿한 피냄새가 방안을 감돌았습니다. 조시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저항하며 내 목을 졸랐습니다. 우리는 좁은 모텔방 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의자가 넘어지고 스탠드가 박살나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헤더의 비명소리와 칼라의 광기 어린 명령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조시의 머리를 바닥에 짓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 둘 다 죽어버려. 하지만 조시의 눈에 서린 것은 미안함이 아닌 비겁한 생존 본능뿐이었습니다. 그는 내 갈비뼈를 걷어찼고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고통 속에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210호실 바로 밑까지 다다랐습니다. 경찰차의 붉고 푸른 조명이 창문의 틈새를 통해 번뜩이며 방안을 기괴하게 비췄습니다. 칼라는 그 불빛을 보며 갑자기 힘이 빠진 듯 총을 든 손을 내렸습니다. 신은 없어.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지. 그녀의 말에는 뼈를 깎는 듯한 허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우리 네 사람은 각자의 지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는 피 묻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고 조시는 구석에서 헐떡이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칼라는 아무런 저항 없이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팔을 내밀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칼라는 연행되면서도 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모든 것이 타버린 죄만 남은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차와 앰뷸런스의 경광등이 모텔 주차장을 붉고 푸르게 물들였습니다. 조시는 입술에 피를 닦으며 비겁하게 경찰의 눈치를 살폈고 헤더는 넋이 나간 채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나는 경찰에게 반쪽짜리 진실을 말했습니다. 칼라의 상태가 불안정해 보여서 신고했을 뿐이라고. 치정 얽힌 배신과 복수의 굴레는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였으니까요.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주차장에는 오직 적막만이 남았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질수록 내 안에 무언가도 영원히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헤더가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와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밥, 우리 아이가 당신 아이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다시 시작. 헤더, 우리는 이미 죽었어. 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어떤 꽃이 피길 바라는 거야. 나는 그녀를 뒤로 한 채 황혼이 짙게 깔린 도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오열 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었습니다. 조시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고 칼라는 정신병동이나 감옥으로 향할 것입니다. 헤더는 평생 누구의 아이인지 모를 생명을 품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겠지요. 그리고 나 역시 복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파괴한 대가를 치르며 평생 이 지옥 같은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황혼 속으로 사라지는 내 그림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4명의 영혼은 그날 밤 그 방에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복수의 끝이었습니다. 승리의 환호성 대신 지독한 허무함만이 남은 지옥의 210호실이 남긴 마지막 풍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극적인 드라마로만 보이십니까? 배신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복수는 달콤한 사과처럼 보이지만
속은 치명적인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뢰는 안녕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끝에서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복수는 결코 당신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진정한 용서가 가능할지, 아니면 피해 복수만이 답일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소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기 전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처절한 기록이 누군가에게는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탐구하는 여정에 계속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비밀을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그 비밀이 언젠가 당신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정직함만이 당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배신의 끝은 언제나 예상보다 훨씬 더 잔혹하니까요. 저는 이제 이 무너진 폐허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가려 합니다. 여러분, 부디 서로를 아끼고 정직하십시오. 지금까지 밥 데이비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